이번에는 Mechanical Forms of Work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종류가 우선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군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봤을 때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도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를 위해서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그런 형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 그게 일 아니면 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열 같은 경우에는 온도 차 때문에 일어나는 에너지 전달 현상을 우리가 열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면 전부 다 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내가 그 히팅 엘리먼트를 나의 시스템에 집어넣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이 될 수도 있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설명도 했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우리가 그 일 중에 많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기계적인 형태의 어떤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한 거는 실제로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많이 배워왔을 거예요. 혹은 우리가 대학 때 공부를 하든지.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 W라고 하는 일이라고 나타내는 이 W가 좀 크게 써볼까요? W는 어떤 F 포스에다가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렇게 내적을 해주는 형태를 우리가 일이라고 했었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보면은 어떤 바운더리에 그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바운더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그림에 보시면 어떤 이제 물체에 여기 F라고 하는 힘이 이제 작용을 하고, 그 힘에 의해서 S만큼 이제 그 움직인 거죠. 내가 force하고 이 S하고 지금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F하고 S하고 내적을 하더라도 F의 크기에 바로 S 갖다가 곱해주면 되지만, 만약에 포스가 이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사선의 방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포스의 크기하고 포스의 크기를 이 S 방향으로 내가 코사인 세타만큼 이 사이각을 갖다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만큼을 갖다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S를 곱해줘야 되죠. 자,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 닷 프로덕트가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요 이제 비슷한 요거랑 이제 릴레이트돼서 우리가 많이 이제 연력학에서 볼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요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피스톤 실린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 내가 컨트롤 나의 시스템을 컨트롤 매스로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요 내부에 있는 뭐야 그 가스의 그 어떤 몰리큘들로 나의 시스템을 잡겠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에 의해서 이 내부에 있는 가스에 의해서 경계면에 작용하는 그 프레셔가 있겠죠. 자, 프레셔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프레셔하고 요 내부의 프레셔하고 사실 바깥에서도 그 공기에서도 이제 그 대기압이 작용을 하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대기압이 작용하는 거는 어, 이 내부의 프레셔를 우리가 그 전에 프레셔를 얘기했을 때 절대압과 상대압을 얘기했었잖아요. 얘를 상대압, 게이지 프레셔로 해서 외부의 이제 대기압하고의 차이로 우리가 측정을 했다 그러면 이 프레셔 자체가 요 면에 나의 시스템의 경계면에 작용하는 그 포스 이제 프레셔가 되겠죠. 그럼 프레셔에다가 내가 작용한 요 피스톤의 에리어를 갖다 곱해주면 그게 포스가 되겠죠. 사실 프레셔 자체는 스케일러예요. 스케일러에다가 내가 요 에리어 벡터를 갖다 곱해주면 이거 자체가 사실은 포스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요 힘에 의해서 이 피스톤이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위로 움직여서 여기에 왔다. 예를 들어서 피스톤이 여기에 왔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내가 뭐 S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S만큼을 곱해주면 어차피 지금 풀스의 방향하고 요 S의 방향이 같잖아요. 그러면은 요 PAS가 뭐 요 둘 사이에 다 프로덕트를 해봐야 그냥 스칼라들끼리의 이제 곱이 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P 곱하기 요 A의 이 S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전체 볼륨의 변화량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P 곱하기 델타 V가 실제로 여기에 작용을 했었던 요게 F였고요. 요거까지 곱해주면 W잖아요. 요게 이제 워크 양이 되게 되는 거죠. 내가 요 피스톤이 요거에 의해서 내부하고 외부의 프레셔 차이, 넷 포스에 의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기게 되고 S만큼 그러면은 그게 이제 PA 곱하기 S가 되게 되는데 그걸 다시 나타내면은 요 자체는 P 곱하기 A가 S였지만 A하고 S를 더 곱하게 되면 델타 V가 되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웍이 되게 된다. 그러면 만일에 내가 델타 V가 양수인 경우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내부의 가스가 내가 여기 그 외부에 힘을 줘서 볼륨이 늘어나는 경우엔 플러스 웍이 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델타 V가 음수인 경우 어때요? 그러면은 W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외부에서 어떤 프레셔에 의한 폴스를 받아서 내부에 일을 한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또 여러 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워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어떠한 내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외부에 일을 해주는 경우, 외부에 유용한 일을 해주는 경우, 이제 볼륨이 늘어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때가 플러스예요. 반대로 볼륨이 줄어드는 경우에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일단 이제 미케니컬 폼 오브 웍의 첫 번째 형태인 이제 그 어떤 포스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의해서 생기는 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유형의 일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샤프트 웍이에요. 샤프트 웍이 뭐냐면 우리가 이 샤프트 웍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축이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연기관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여기 보면 엔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엔진을 이용을 해서 내가 만일에 엔진을 이제 그 워킹을 해서 뒤에 있는 스크류를 돌려서 배가 가도록 한다 그러면은 나 이 스크류를 돌리는 그 축이 움직이는 거에 의한 힘이 있겠죠. 그 힘이랑 사실은 토크랑 이 회전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그거에 이제 관련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랑 똑같으냐 하면 자 여기 있는 요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뭐 여기는 이제 이 바깥에 큰 요 원이 아마도 뭐 스크류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생각한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요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 돌아가는 축에 의해서 포스를 이렇게 준다라는 거죠. 다시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만일에 여기 있었던 이 스크류라고 한다 그러면은 스크류를 이제 형상화한 어떤 뭘까요? 이제 그 디스크라고 한다 그러면은 폴스를 이쪽으로 지금 내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만 폴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둘레 전부 다 이제 똑같은 폴스가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겠죠. 근데 그걸 집중해서 여기에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가 실제로 여기 센터로부터 돌아가면서 여기 세타만큼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내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얼마냐면 여기가 내가 반경이 R이라고 하면은 내가 디스플레이스먼트만큼 같은 그 페이지 얘가 웍이 되게 되는데요. 이 웍의 양이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얼마냐면은 우리가 요 거리를 어떻게 해요? R 세타로 구하죠. R 세타. 그래서 W라는 게 보시면은 포스 곱하기 R 곱하기 세타가 되게 되는데 요 포스에다가 R을 곱한 게 뭐냐면 원래 R 크로스 F가 뭐예요? R 크로스 F가 얘가 토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토크 곱하기 세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세타가 한 바퀴를 돌면 얘는 이제 라디안으로 나타내는데 한 바퀴를 돌면은 한 바퀴 도는 게 2파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회전수를 내가 이 자체 스크류라든지 이런 게 회전하는 수를 n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 돌아간 이제 소요된 그 라디안이 얼마냐면 n 바퀴 돌면은 2파이만큼의 레디안이 생기는 게 이게 세타죠. 그죠?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 세타를 2파이 n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는 2파이 tn 혹은 2파이 n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는 거예요. 얘는 이제 회전수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웍이고요. 얘를 파워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W 닷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 워크 대신에 워크 레이트 W 닷을 갖다 구해야 되죠. 단위 시간당 얼마나 이만큼의 일을 만들었느냐니까 얘를 2파이 내가 똑같은 토크가 이제 작용한다 그러면은 내가 시간당 몇 바퀴 돌았느냐 n을 뭐 예를 들어서 델타 t로 나눈 이런 값이 되겠죠. 사실 전체를 아까 있었던 이 워크 전체를 시간에 대해서 나눈 건데 그게 뭐 t가 일정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n 나누기 델타 t가 될 텐데 얘가 뭐냐면은 2파이 t의 n 다시 되게 되는 거예요. 얘는 단위 시간당 회전수, 얘는 단위 시간당 회전수를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돌아가는 이 바퀴의 속도를 뭐 각속도로 나타내는 경우에 뭐 RPM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때 나오는 그거는 이제 라운드 퍼 미니츠니까 그러니까 분당 몇 바퀴 돌았느냐 그걸 갖다 사실은 초로 나타내지만 이제 와트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킬로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한 값을 다시 1000으로 나눠주면 킬로와트가 되게 되는 거죠. 단위 환산할 때 와트로 나타내는 걸 갖다가 이제 킬로와트로 나타낼 때는 이제 1000만큼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샤프트 웍이나 앞에 얘기했었던 무빙 바운더리 웍이나 앞에 있었던 이 무빙 바운더리 웍이나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거는 이제 포스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뭐 요거는 뭐 크게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해서 일반적으로 잘 뭐 수업 시간에 풀고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뭐 한번 볼까요? 이건 뭐냐면 이제 자동차 샤프트가 이제 4000 rpm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토크가 200Nm일 때 이때 그러니까 이때 생성된 이제 파워를 갖다 구해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W 샤프트라고 되어 있고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2파이 n t잖아요. 그럼 2파이 그대로 들어가고 n-은 4000 rpm이니까 그때 보면은 미니츠니까 얘를 어떻게 돼요? 초로 바꾸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 이제 그 변환 팩터를 갖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200Nm라고 했으면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1000으로 나타낸 이유가 뭐냐면은 뉴턴미터가 뭐예요? 얘가 웍이잖아요. 얘가 줄이잖아요. 1000줄이 1kJ이니까 내가 나온 놈을 kJ 혹은 kW로 바꾸기 위해서 1000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83.8kW가 나왔다. 이거 뭐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네, 이번에는 앞서서 봤었던 포스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의한 뭐 볼륨 체인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토크라든지 또 힘 뭐 이런 거 관련된 앞서서의 그런 포스하고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의 관계에 의한 힘뿐만 아니고 뭐 그것과 비슷한 형태인데요. 다른 이제 기계 부품인 스프링 웍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기계 부품인 스프링에 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혹은 우리가 기계의 어떤 부품으로 기계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혹은 뭐 저장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프링 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링 웍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폴스하고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어떤 그 조합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W는 Fx인데 굳이 여기에 델타를 붙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레스트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가 델타 X만큼이 실제로 폴스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폴스가 나타내는데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x 자체 사실 뭐 여기서부터 내가 원점을 잡는다 그러면 그 x가 똑같은 x가 되겠죠. dx나 x나 똑같이 되겠죠. 그리고 포스를 내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인장하는 쪽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내가 주는 힘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방향이 이제 같아지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얘 때문에 생기는 일은 파지티브가 되겠죠. 왜냐하면 포스하고 우리가 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force하고 이 displacement 사이에 어떤 내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두 개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플러스 플러스가 돼서 이제 플러스 웍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전에는 보면은 내가 이런 상태에서 force가 일정하다라 그러면은 내가 웍을 구할 때 force에다 displacement를 따로따로 얘도 상수고 얘는 뭐 x가 얼마만큼 델타 x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구분해서 하면 되는데, 자, 이게 그전과 이제 조금 이제 그전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웍이라든지 일은 포인트 펑션이 아니라 패스 펑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false 이렇게 줘서 할 때 내가 f가 상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fx를 갖다 구할 때 보면 f가 상수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후계 법칙에 의해서 f라는 거는 kx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게 후계 법칙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요 관계를 갖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델타 w 스프링은 어떻게 되나요? 얘가 kx의 dx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내가 얘를 실제로 전체 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기면서 얻어지는 웍 혹은 하게 되는 웍을 갖다가 우리가 고려하기 위해서 양쪽에 인티그랄을 하고 얘는 초기에 어떤 x1이라고 한 디스플레이스먼트로부터 x2로, 이게 뭐 맨 처음에 레스트였다가 얘가 0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x1이라는 스테이트에서 x2라는 스테이트로 이렇게 변해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k 값은 스프링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나오고 얘가 x1에서 x2까지 x의 dx를 내가 이걸 적분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2분의 k의 x2의 제곱 빼기 x1의 제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얘가 이 스프링 웍으로 얻어지는 게 W 스프링 웍이 다음과 같이 웍이 이만큼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전에 수업 시간에 끝날 무렵에 피드백을 주면서 뭐가 포인트 펑션인지 어떤 게 패스 펑션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로 보면은 내가 풀스를 어떻게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여기 x1이어서 x1에서 x2로 갔다라고 합시다. 그때 풀스는 내가 x1보다 x가 다 커서 가면 갈수록 내가 커졌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첫 번째 상태하고 마지막 상태로 변해 갈 때 내가 실제로 스프링의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끝점과 첫 점만 알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알 수가 있잖아요. 얘는 내가 스프링에 준 힘을 내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줘서 요렇게 갔던지 혹은 내가 요렇게 갔던지에 관계없이 스프링의 최종 상태는 x1, x2에 의해서 결정이 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이렇게 해서 한 일을 보면, 외부의 한 일을 보면 내가 요런 패스로 간 거를 우리가 1번 패스라고 합시다.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가는 거를,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 걸 그 2번 패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스프링의 상태, 스프링의 뭐 길이라든지 상태는 똑같이 어때요? 내가 첫 점하고 끝점만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 상태가 결정이 되잖아요. 이걸 보고 포인트 펑션이라고 해요. 점함수, 포인트 펑션. 하지만 이 스프링이 한 일을 고려를 하면은, 자, 1번 상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1번에서 2번으로 할 때 force 곱하기 displacement니까 요만큼이 첫 번째 이렇게 가면서 한 일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떠냐면 내가 힘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어때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없으니까 웍이 결국에는 요만큼 지금 초록색으로 빗금이 그려진 요만큼이 워크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만일에 내가 이렇게 사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웍을 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한 일은 false, 내가 여기 보시는 요 시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false하고 어떤 봅시다. false하고 displacement에 의한 어떤 일을 갖다 고려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이만큼이 어떤 웍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내가 실제로 스프링의 상태는 포인트 펑션이지만 내가 한 일은 내가 스프링 꼭 스프링에 관련은 꼭 국한할 필요는 없지만 한 일은 어떠냐면은 내가 1로 갔느냐 2로 갔느냐 이 패스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게 패스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얘를 패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퍼티들은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다 배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3장 4장 가면서 다시 또 배울 텐데 프로퍼티들은 대부분 포인트 펑션이에요. 내가 어떤 스테이트가 결정이 되면은 그걸로부터 결정이 되는 값인데 그게 아니라 2일이나 열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상태 여기 그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로 갈 때 어떤 패스로 갔냐에 따라서 일의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걸 보고 패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그 수업 후에 물어봤던 도대체 포인트 펑션이 뭐고 패스 펑션이 뭐냐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또 여러 가지 웍들이 또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는 스프링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스프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스프링 역할을 대신에 이런 솔리드 바가 하는 경우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솔리드에다가 내가 이렇게 그 아래쪽으로 힘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얘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놈이 어떻게 되냐면은 포스가 내가 F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 F라는 놈은 내가 여기에 노멀 스트레스에다가 에리어만큼 곱한 놈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dx만큼 갖다 곱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 시그마에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 노멀 스트레스는 어떻게 구하느냐는 여러분들 재료 역학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이제 그 표면 장력에 의한 요거는 이제 또 표면 장력에 의한 또 웍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학부 때는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요즘 한창 이제 마이크로나 나노 사이언스가 이제 중요해지면서 이 예전에는 그 화학공학에서 주로 다루었던 그런 부분인데 기계공학에서도 이 그 서피스 텐션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요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서피스 텐션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현재는 다 이해하실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체역학을 배우고 있는데 아마도 죄송합니다. 연력학을 배우고 있는데 유체역학을 배우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이 관련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좀 더 많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서피스 텐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서피스 텐션의 정의가 뭐냐? 이게 뭐냐면 어떤 단위 면적을 넓히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뭘 예를 들어 볼까요? 예, 좋아요. 치즈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치즈 우리 슬라이스 치즈 같은 걸 이제 사서 내가 뭐 슬라이스 치즈도 좋고 버터도 좋아요.
내가 칼로 그 반토막을 내고 싶다라고 해봅시다. 뭐 비누도 좋고. 그러면 내가 그 칼로 그 반토막을 내면 어때요? 그 예를 들어서 센터에 그 없었던 면적이 두 개가 생겨나잖아요. 내가 거의 칼로 이제 잘라버리면 그 칼을 이용해서 그 두 개의 면적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혹은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하고 단위 길이당 이 단위 길이라고 한 거는 어떤 계면을 얘기해요. 계면. 얘도 이제 계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 이제 계면 면적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계면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위에 걸로 보면 줄 퍼 미터 제곱이겠죠. 단위가 얘는 뉴턴 퍼 미터예요. 근데 뭐 같겠죠. 이 줄이라는 게 뉴턴 미터니까 계면 단위 길이당 이제 작용하는 힘을 또 서피스 텐션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개가 두 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서피스 텐션을 우리가 그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그 아래쪽에 그림을 보면 뭐 요거 관련된 그 무비 클립 같은 것도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가서 서피스 텐션이라고 찾아서 보면 이렇게 그 비눗방울을 이용해서 서피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런 식으로 내가 그 철사를 가지고 이 표면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이 방향 힘을 주면 내가 좀 있으면은 얘가 다시 그 원래 원상복구가 되려고 스프링처럼 이제 도로 당겨오는 그런 현상 같은 거를 이제 보여준 그런 비디오 클립들도 있는데 한번 이제 찾아보시고요. 여튼 이렇게 내가 비누라든지 이런 놈은 내가 힘을 주지 않으면은 서피스를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 혹은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은 그 서피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힘을 줘서 내가 바깥쪽으로 당겨 오면은 그러면 그제서야 이 비눗방울에 의한 서피스가 이제 늘어나겠죠. 근데 서피스가 어떻냐면 내가 요만큼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으면은 요 철사에 요 바깥쪽 방향에도 하나가 생기고 요 안쪽 방향에도 하나가 생기니까 내가 여기 델타 x만큼 움직였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 폭이 이제 b라고 한다 그러면은 늘어나는 에리어가 얼마냐면은 2b 델타 x만큼이에요. 여기에 시그마 x만큼 갖다 시그마 s 서피스 텐션만큼을 곱하면 요게 늘어난 에리어가 되잖아요. 요거까지 하면 얘가 웍이 되게 되는 거예요. 웍이.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보면은 결국은 웍은 2b 델타 x의 시그마 s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넓혀지는 에리어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현재는 이해하시면 되고 좀 더 이제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시던지 대학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부 좀 더 하실 기회가 있으면 이런 서피스 텐션 같은 걸 이용해서 렌즈도 만들고 뭐 다양한 실생활에 그 응용을 하는 그런 예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에서 설명하는 게 이제 어떤 웍이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웍이 시스템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활용하게 된다는 것을 사실은 이 다음 챕터가 연력학 제일법칙이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살짝 이제 어떤 힌트를 주는 그런 챕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어떤 내가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그젬플들에 나온 것들은 자동차예요. 뭐 이런 자동차가 여기에 있을 때 이걸 나의 이제 시스템으로 잡은 거예요. 외부에서 내가 어떤 웍을 줬어요. 내가 웍을 주면은 이 자동차 이 시스템 자체가 가진 어떤 에너지가 뭐가 있다 그랬냐면은 에너지가 인터널 에너지뿐만 아니라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내가 웍으로 내가 주어지면 내가 이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터널 에너지가 변화할 수도 있고요. 혹은 키네틱 에너지, 이 시스템에 뭐가 변하는 거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거예요. 얘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게 되니까 자동차의 속도가 변화하든지, 혹은 포텐셜 에너지, mgh니까 자동차가 의 위치 에너지가 변화하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나간 웍이 이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에너지 형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살짝 이제 보여주는 첫 번째 이그젬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내에 보면 내가 어떤 그 개로 들어온 그러니까 워크 트랜스퍼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나의 시스템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어떤 일이 있으면은 얘는 어떤 바디에, 어떤 시스템에, 사실은 이 바디라는 게 시스템으로 보면 돼요. 내가 뭐 그 바디를 나의 시스템으로 본다 그러면 그거의 포텐셜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걸로 이제 바뀔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 보시면은 키네틱 에너지가 바뀌는 쪽으로 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그젬플들이 그 다음 이제 뭐 이그젬플 2- 그 8이든지 2-9가 그거고요.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 챕터인, 더 중요한 그 다음 챕터인 연력학 제1법칙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워밍업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은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1200kg짜리 이제 어떤 자동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90km/h로 속도가 일정한 상태로 이제 달리고 있대요. 이 차가 이제 30도 이제 슬로프에 다다라서 그 힐을 올라가면서, 언덕을 올라가면서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 필요로 하는 그 에너지 양을 갖다가 구해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움직이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잖아요. 이쪽 방향이고, 근데 실제로 이 자동차에는 늘 중력이 이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하겠죠. 중력이.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얘를 어떻게 그, 파워니까 내가 실제로 얘에 의해서 이 힘을 이기면서 얘가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로 한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구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그 웍은 그 force 곱하기 displacement인데, 이 displacement는 늘 요 내적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떠냐면 이 force의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내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실제로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내 힘이 이렇게 그 웨이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쪽 방향이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방향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는 어떠냐면, 그래서 요게 30도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보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도라고 한다면 여기가 60도가 될 거고요. 다시 여기에 또 30도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봐서 여기는 다시 또 여기가 60도가 되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풀스는 요게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이 중력이 주는 힘은 W 곱하기 코사인 60도 또 만큼이 요 내가 디스플레이스 있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거기 어떤 길이 S만큼 갖다 이제 곱해 주면 되겠죠. 근데 얘는 워크고, 이거 좀 문제가 있네요. 여기는 워크고 얘는 중력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냥 요거를 mg로 하죠. 그냥 mg.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mg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s가 되게 되는데, 내가 1u를 갖다 구하려면, 파워를 구하려면 이걸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mg는 늘 일정하니까 얘가 속도로 바뀌겠죠. 2분의 1 mgv가 될 거고, 그게 w 다시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내가 이게 2분의 1에 m이 1200kg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g가 뭐 물론 9.81 곱해도 되지만 거의 10이잖아요. 곱하기 속도가 90km/h. 그거를
이제 다시 90km per hour를 내가 그러면은 킬로미터 per second로 바꾸려 그러면 36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어 킬로 킬로미터 per second가 될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터 per second의 1000배가 된 거잖아요. 요거에다가 킬로그램 곱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 미터 per second 제곱 곱하고 하게 되면 요거 자체가 아마 킬로와트가 나오게 될 거예요. 요 계산만 해보면 그 값이 147 킬로와트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면은 실제로 이걸 뭐냐면 실제로 보면은 아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 아니냐? 왜냐면 플러스 방향하고 뭐야 이 그 속도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방향이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인데 얘가 실제로 이 마이너스만큼 되는 거를 외부에서 줘야지만 이 속도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공급이 되는 그 일은 요 플러스 형태로 된 양만큼이 공급이 되어야지 얘를 힐을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어떤 그런 에너지가 방금 아까 이 전에 있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 어떠냐면 위치 에너지를 변화하는 데 사용이 됐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 경우라고 한다면 위치 에너지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를 변화하는 걸로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이 전에 보시면은 한번 봅시다. 어떤 에너지라고 하는 놈이 외부에서 전해진 어떤 일에 의해서 얘가 변환이 될 수가 있는 게 내가 그 에너지의 형태로 변화하는데, 그 에너지는 인터널 에너지. 얘는 주로 시스템의 온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뭐 자동차가 달려간다라고 해서 외부에서 일을 준다고 해서 자동차의 온도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놔두고 아까 방금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변화하는 그런 경우를 봤었고, 이번에는 여기는 이제 키네틱 에너지가 변화하는 이런 이그젠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얘가 한번 문제 읽어보면 내가 900kg의 차를 약 80km per hour로, 그러니까 섰다가 80km per hour로 20초 동안 20초 만에 이제 그 가속을 시키려고 하는데 필요한 이제 외부에서 일이 필요한 거죠. 이제 얼마나 되는지를 다 계산하는 건데요. 뭐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웍이 여기 보시면 2분의 1 MV 제곱, 이제 그 어떤 그 내가 일을 외부에서 줘서 얘가 어떤 이 그 시스템 자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뭐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뭐 간단하죠. 뭐 2분의 1 M이 이제 900kg이고 그 다음에 얘가 80km라 했으니까 이제 80km per hour라 했으니까 그거를 미터 per second로 이제 바꾼 거고요. 그걸 다시 이제 킬로와트로 바꾸기 위한 그런 작용이죠. 앞서서는 이제 미케니컬 폼 오브 워크,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인 형태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디스커션을 했었는데요. 그 외에도 뭐 일렉트리컬 워크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포텐셜 그 전기적인 포텐셜 차이에 의해서 커런트가 흘러가는 일이라고 이제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런 형태의 일렉트리컬 워크, 혹은 그 전에 봤었던 것처럼 히터를 내가 이제 전기를 가해주면 그러면 이제 그 얘가 온도가 발열이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서 그게 내부로 이제 그 시스템 내부로 이제 열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그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꼭 열이 아니더라도 그 내가 그 히터를 제외하고 나의 시스템을 잡으면 그게 온도 차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히트라고 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그 히팅 엘리먼트까지 내가 고려를 하게 되면은 연력학에서는 이퀄리브리엄인 상태의 시스템만 고려하기 때문에 온도 차를 고려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얘가 온도 차에 의한 에너지 전달이 아닌, 다시 얘기하면 열의 형태가 아닌 일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 이제 일렉트리컬 웍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그네틱 웍이나 뭐 일렉트리컬 폴라라이제이션 웍 같은 게 있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배터리 관련된 일하고도 조금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요런 것도 있는데, 요런 거는 그때 나올 때 이제 간단한 이그젠플들로만 우리가 볼 거고, 대부분은
미케니컬한 웍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고려를 할 겁니다. 나머지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에너지 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공부를 하시거나 다른 에너지 전환 시스템 같은 걸 공부를 하실 때 고려를 할 예정입니다.